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며 한 교총, 한 기총, 한 교연 세 기관의 통합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세 기관의 통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21년 10월 31일까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통합에서 관련해서 한 교총에서 4인의 대표를 선정해서 실무적인 통합을 위한 협의 또는 논의를 진행하는데 여기 우리 준비위원회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3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 교총 전체의 공동대표가 3분인데 전체의 공동대표 소강석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여기 준비위원회에서는 3인입니다. 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종호 위원, 지형 위원, 최종호 감독님은 우리 감리교 대표시고요. 그리고 지형은 이제 성결교입니다. 김태용 목사님은 통합이시고 그래서 준비위원회 3인과 그리고 우리 한교총 전체의 공동 대표이신 소강성 목사님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한 기총 한 교연과 통합을 논의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차기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결의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될까봐 차기 모임은 9월 6일 오전 10시 여기에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지금 장로교들 비롯한 다른 교단들 총회들이 9월 그때 계속 이어져서 가능한 대로 그 전쯤에서 구체적인 좀 논의를 더 진행해야 되겠다. 오늘 결의사항은 아까 크게 세 가지고요. 하나 잠깐 말씀드릴 거는 우리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7명입니다. 김태영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이 7명은 7대 교단 대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 특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창배 목사님, 엄진영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세 분이 협력위원이시고 그리고 신경식 사무총장님이 우리 한교총 실무를 총괄하시는 사무총장으로서 다른 총무님들과 같이 말하자면 이런 의견을 모으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데 같이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제 오늘 회의에서 공식 결의사항은 말씀드렸고 우리 기자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3인위원회가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4인위원회가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쪽 한기총 한교연하고 서로 할 때는 4인입니다. 그러니까 4인위원회라는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회의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준비위원회 안에 있는 세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교총 전체의 중에서 공동대표 중에 한 분 소강석 총회장님에서 4인위원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4인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어쨌든 김태영 목사님이 준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시니까 그 위원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한기총 한교연 쪽에서도 그쪽에다가도 우리 이렇게 4인으로 같이 논의하고 하는데 나갈 거니까 여러분 그쪽에서도 4인 나오시라 그렇게 얘기될 겁니다. 그 부분이 3인이 모이게 되면 3인 김태형 목사님, 최종호 목사님, 지영 목사님 나가실 거고요. 그쪽에서 대표 회장이 나왔을 경우는 서강석 목사님 그래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 경험이 많으셔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네. 그렇게 좀 보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를 맡은 의원들 같은 경우가 변창배, 엄진영, 이영환 목사님이 협력위원으로 맡고 우리 한교총회 비상임 총무가 2분이 계십니다. 정승현 목사님과 김유현 목사님 2분과 저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보도에 이름들이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위에 구성된 이름 정도를 정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쪽에 두 개 앉으신 자리에 있는 거 이름표 예, 확신하고 침례교. 예예. 예, 그 두 분이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협력 여기 협력위원 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협력위원 세 분하고 세 분하고 이제 6분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릴까요? 지금 이제 어제 한기총에서 기자회견했고 탑다운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꼭 통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기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통합 선언을 하고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합의서를 다 교환했는데 통합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또 단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잔류측이 났거나. 네, 질문하실 때 소속자가 예,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국장이고요. 지원 목사님께서 뭐 어차피 서기로서 답변하시니까 지금 제일 이제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뭐 미묘한 질문이지만 기자들이 잘 질문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 이단 문제 부분은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합의서도 다 교환했는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누가 지실 건지. 왜냐하면 그 정도 각오를 하고서 정말 통합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단계가 됐고 다 아까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한교총 대표회장도 그렇고 각 교단장님들도 다 고민하시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연합기관 이들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안이 나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그런 결의와 각오가 좀 정말 되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사진 찍고서 그냥 또다시 저번처럼 합의서 교체했는데 각자 또 통합이 안 되고 도리어 연합기관들이 또 합친다고 했다가 또 하나의 단체가 더 늘어나가지고 잔류축이 남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관이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 지용길 목사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통합이 이렇게 하지만은 또 잔류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이름들을 사용한다면은 통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됐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여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오히려 또 어떤 교단의 경우는 두 교단이 통합됐는데 나중에는 3개, 4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여기 요 질문하고 연관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요 주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죠. 연관된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교연이죠. 한교연 직전 회장님이 이제 그 송 대표님으로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 회장님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옛날에 어떤 또 어떤 또 이게 뭐 유명무실했던 그 단체의 뭐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어떤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된다면은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이 그 이름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장치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 앞서서 이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속하고 한국기독본부 임성국 기자입니다. 네. 이 위원장님께서 선 문제 해결 후 후 통합 원칙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 측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지금 또 소강수 목사님께서는 선 통합 후 문제 해결을 이제 원칙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입장 차이가 있으셔서 위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밝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그거하고 우리 여기 질문하신 거
세 번째 질문하신 기자님도 조금은 연관된 조금 다른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광석 공동대표님의 개인적인 또 워낙 언론에 노출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 개인의 의견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또 김태용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을 맡으시기 전에 이런저런 뭐 교계 목사들이 교계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1차 공식회의 끝나고 공식적으로 지금 언론에 잠깐 발표하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통합의 교단 단체들 통합에 대해서 어떤 얘기 이거는 뭐 저도 뭐 칼럼 쓴 것도 있고 이게 표명이 많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것 선 통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 기관통합준비위원회에서 탑다운 방식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선통합 선언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건데요. 우리 현재 한교총 안에서 이게 진행되는 그 절차는 이미 오늘 회의에서 또 지난번 미래발전위원회 그 회의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기관통합준비위원회 이게 실무적인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회의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의가 돼서 결론이 나면 요거를 한교총 안에 있는 미래발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그거를 다뤄서 결의하고 그거를 한교총 상임회장단 회의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그거를 한교총 총회에 올립니다. 이게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기자님 질문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다 연관이 있는데 아까 질문은 탑다운 방식을 전제하고 질문하셨네요. 또 선통합하고 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를 한다. 그 얘기가 잠깐 이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제가 얘기 끝나면 또 얘기하시죠. 자유로운 개인 사담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고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들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답에 대한 제 대답은 우리 공식 입장은 간단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무조건 조건 없이 선통합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체적인 공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기관통합준비위원회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통합 측의 김태용 위원장님 비롯해서 7대 교단 대표로 이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의 주도로 그 사람이 다 결정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부의 주장으로 먼저 통합 선언하고 사진 다 찍고 뭐 자잘한 문제들은 나중에 처리한다. 그렇게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 공식적인 논의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지금 좀 자,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추가로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해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탑다운 방식이냐 아니면 먼저 협의 후 통합선언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기자님들이 내용을 보실 때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합법적인 결의를 갖춰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기총은 탑다운 방식을 사용해서 그 대표장이 받는 권한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기총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한기총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자 없는 법적인 합의 그리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방식을 한교총은 이용할 거고 한교연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입장 같은 경우는 대표들이 협의를 하지만 그 협의에서 완전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협의된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상임회장회의 결의하고 총회 결의를 거쳐서 진행된다.
이 답속이 어떤 것이냐면은 선통합 선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답 속에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통합 선언은 뭐 나중에 해야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교총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한 교단만 하더라도 워낙 대표성 있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그 교단들 중에서 어느 한 교단이 주도를 못합니다. 협의하고 합의해야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지키면서 한교총 내부에서는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무총장님이 참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 의미가 아니고요. 왜 제가 볼 때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통합에 대한 이제 절실함을 갖고서 다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 전에도 통합을 계속했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 기관도 이 기관의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총회 어째 상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각 총회마다 다 이제 뭐 어쨌든 통합추진위원회나 기강발전위원회 각자 이제 상의를 하셔서 각 총회 가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통합안으로 해서 전체 모임 통합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9월 총회가 열리면 총회에서 또 결정된 부분이 이제 한교총회도 또 보고가 올라오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통합에 대한 진정한 결정들을 다 결의를 갖고서 움직이시냐는 거를 제가 질문드린 거지. 다들 진지합니다. 다들 진지하죠. 진지하게. 그럼요. 다들 진지하죠. 다른 질문해 주시죠. 예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총회까지 가려면 되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10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한 건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그거는요. 우리 위원회 아까 논의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적절하게 한번 표현하면 통합이라는 문제가 한국 교계들이 생판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오늘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교총 또는 한기총, 한교연 세 단체 또 한국교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지도자분들이 또 각 교단의 총회장님을 중심한 지도자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문제고 또 통합을 한다고 할 적에 걸림돌이 뭔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이것도 모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해야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또 우리 한교총이나 한기총이나 한교연이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해야 더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10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마치 이 정도 하십시다. 오늘 첫날입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얘기하시는 거 잘 좀 써주십시오. 네.